안녕하세요. VVIP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매입하고 난 뒤 반드시 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본론입니다. 첫째, KB 부동산 시세 올리기입니다. KB는 국민은행이죠. 국민은행에서 홈페이지 어플로 KB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KB 부동산을 검색하시거나 구글 스토어에서 어플을 다운받아 설치하신 뒤에 내가 찾는 아파트를 검색하시면 KB 시세가 나옵니다. 이 KB 시세가 왜 중요하냐? 그건 바로 집 살 때 대출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을 사면 모든 사람들이 내 집값이 오르기를 원하죠. 투자자는 물론이고 실거주로 집을 찾는 80대 어르신들도 집 살 때 내 집값이 오르는 걸 기대하고 사지 떨어지길 바라고 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산 아파트의 시세가 오르려면 내가 산 가격보다는 누군가 더 비싸게 사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투자 목적으로 만약 이 아파트를 샀다라고 하면 전세 시세가 올라줘야 매매가도 더 오르더라. 그래서 내 투자금도 줄일 수가 있겠죠. 내 집을 비싸게 살 사람과 내 집에 들어올 세입자 대부분은 대출을 이용합니다. 그때 은행에서 대출을 내주는 기준이 바로 이 KB 시세입니다. KB 시세가 높으면 대출을 더 받을 수가 있으니까 내 집을 매수하려는 사람하고 임대로 들어올 사람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겠죠. 대출이 더 많이 나오니까 내 집을 매도하거나 세를 놓기에 더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내 집을 사려는 사람 역시 내 집값이 오르기를 기대하고 삽니다. 내 집에 세입자로 들어오는 사람 역시 이 집값이 올라야 깡통 전세로 내 보증금을 날리지를 않으니까 안전하다고 느끼고 들어오는 겁니다. 최근에 내 집값이 이제 오르기를 바라는 많은 분들이 이제 집 사고 나서 입주민 단톡방에 들어가서 내 집은 이래서 좋아, 저래서 좋아. 그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자화자찬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참 쓸데없는 짓이에요. 왜냐? 그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미 그 집 주인이거나 이미 좋은 걸 알고 들어와 있지 심심해서 들어와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톡방에서 이제 정보 교류하는 것은 좋은데 이미 다 알고 있는 홍보보다는 차라리 단톡방 이웃들하고 합심해서 우리 아파트 실거래가가 뜨면 야 같이 가서 KB시세 의견 등록하자라고 하는 게 더 발전적입니다. KB시세 올려달라는 의견 등록은 한 명당 월 1회로 제한되기 때문에 같이 하셔야 돼요. 그럼 시세 반영이 더 잘 되겠죠. 혼자 사는 것보다. 그럼 KB 시세는 어떻게 올리냐? 아까 네이버에서 이제 KB 부동산을 검색하시거나 구글 스토어에서 KB 부동산 어플을 다운받으면 KB 시세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KB 시세 의견 등록은 어플에서만 돼요. 그래서 어플로 등록하는 방법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구글 스토어에서 저희가 이제 다 그 핸드폰에 다 구글 스토어가 깔려 있죠. 요 구글 스토어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요. 상단에 어플 검색 창이 저렇게 뜨죠. 저 네모 빨간색 테두리를 제가 그어 놨는데요. 저 테두리에 KB 부동산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KB 부동산으로 검색을 하시면 제일 상단에 KB 부동산 어플이 뜨는데 요 어플을 클릭하셔서 설치하신 다음에요. 상단에 들어가시면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검색 입력창에다가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광주 봉선동에 있는 금호타운 1차 아파트를 제가 검색을 해 보았는데요. 밑에 하단에 금호 1차에 대한 지금 내용이 뜨죠. 저 내용이 뜬 거를 클릭을 하시면 보시면 최근에 어떤 그 금호 1차 타원의 전세가를 보시면 3억 중반, 뭐 3억 3천, 3억 5천, 3억 7천까지 거래가 돼 있는데요. 시세를 보시면 지금 금호타운 1차 KB 부동산에서 시세로 적정하게 내놓은 금액은 매매가는 5억이고 전세가는 2억 9천입니다. 방금 전 보여드렸다시피 전세 실거래가 이미 3억 중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우리 KB 시세 이 중위값이 2억 9천이다라는 건 시세보다 낮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사실 이 집에 전세로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은 대출이 더 적게 나오다 보니까 매입하기가 좀 꺼려지겠죠. 1,000만 원, 2천만 원이라도 조금 더 대출이 나와야 사는 사람들의 부담이 적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시세가 실제 거래되는 실거래가보다 저평가돼 있다라고 하면 그 아까 전에 어플 제일 하단으로 내려가시면 시세 의견 등록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이 시세 의견 등록 칸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요.
지금 보기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우리 단지는 최근에 몇 월 며칠 날 몇 동 몇 층이 이렇게 거래가 됐으니까 시세 등록 반영을 해서 실거래가 올려주세요. 시세가 올려주세요라고 요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호 1차에 최근에 어떤 실거래가 보면 뭐 1월 8일 날뭐 3억 이상 거래된 부분들 최근에 실거래가를 한 3개 정도 작성을 해서 시세 반영 부탁드립니다라고 이렇게 적은 예시를 제가 지금 올려드렸는데요. 이렇게 적으신 다음에 하단에 등록 완료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최종적으로 등록 완료가 됩니다. 밑줄 친 내용 보면 밑에 보시면 지금 한 명당 월 1회 등록이 가능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입주민 단톡방에 들어가셔서 야 우리 같이 이거 의견 등록하자, 여러 사람이 올리면 등록되겠지, 아무래도 이제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그렇게 해서 월 1회에 들어가서 시세 의견 등록을 하시면 이렇게 접수가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이 KB 시세를 올려야지 내 집을 살 사람, 그 다음에 내 집에 들어올 세입자들이 대출이 훨씬 많이 나오더라. 그게 조금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저희가 집을 사고 난 뒤에 반드시 해야 될 것, 두 번째는 허위 매물 신고하기입니다. 내가 이웃들과 협심해서 저평가된 내 집 KB 시세를 올려놨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주위 시세보다 1, 2억씩 낮은 매물이 등장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 집을 사줄 사람들하고 세입자들은 이 집 시세가 낮은데 호가만 뻥튀기 해놨구나, 거래를 주저하게 되겠죠.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부동산 담합, 뭐 가두리라는 용어까지 생겨나면서 뉴스에 많이 회자가 됐었고, 입주민들의 어떤 적극적인 신고로 이제는 허위 매물이 많이 없어졌다라고 알고 있는데 실상은 아직까지 많은 허위 매물들이 시장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저께인 3월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허위 매물 관련 뉴스인데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간 찾은 허위 매물 숫자가 무려 37,700건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미 거래가 완료되어서 시세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안 된 것처럼 매물을 그대로 올려놓으면 매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직 시세가 저거밖에 안 되구나,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알고 있는 이 정보의 괴리가 생기면서 거래가 안 됩니다. 실거래가에 기반한 정당한 시장 형성 가격을 허위 매물로 교란을 시켜버리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가 없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자기 집을 저가 매물로 올려서 집 팔러 온 사람들한테 야 시세가 이 정도니까 비싸게 팔지 마, 이렇게 가두리 하다가 입주민들한테 적발된 단지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떤 단지는 매물로 나온 저가 매물 등기부 등본 하나하나 다 떼보고 실제 방문해서 사람 만나가지고 이 가격에 올린 거 진짜 맞는지 입주자 대표회의 차원에서 일일이 다 확인하는 단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을 매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 집 시세 방어를 위해서 노력하는 단지하고 헐매물 올리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단지하고 둘 중에 어느 거 사고 싶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노력하는 단지를 사겠죠. 왜냐? 모든 사람들은 집 살 때 내 집값이 오르기를 기대하고 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현수막 걸고 노력하는 단지를 더 많이 매입을 합니다. 손 놓고 기다리지 마시고 이거 정부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허위매물 잡아주겠지 하지 마시고 입주민들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들과 협심해서 지속적으로 이 허위매물 단속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허위매물 신고하는 법도 제가 지금 잠깐 띄워드렸는데요. 네이버에다가 네이버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창이 뜹니다. 그래서 허위 매물이 있으면 그거 뭐 캡처해 가지고 이거 허위 매물이다라고 해서 등록해 주시면 접수가 다 완료되고 해당 중개업소 같은 경우는 제재를 당하니까 이거 반드시 잊지 말고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데요. 그게 뭐냐? 다음 매수할 집을 찾기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집은 매입한 순간부터 매도 계획이 돼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찾아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집은 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를 오랫동안 해보신 분은 다들 이제 공감하실 텐데요.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의 기대 수익보다 더 좋은 수익의 집이 있을 때는 팔아야 돼요.
내가 집을 산 순간부터 앞으로 내 집보다 더 수익이 좋아질 단지를 우리는 계속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와 이제 저희 그 부동산 아지트 수강생들은 2019년 서울에서부터 제주까지 싹 다 뒤져서 2020년에 가장 갭이 작고 가장 기대 수익이 큰 단지로 광주 봉선동 재건축 단지에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선진입했습니다. 당시 뭐 외지인 투자자가 광주 아파트 쓸어 간다고 이제 저희 부동산 카페가 뉴스에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뭐 거두절미하고 당시에 해당 지역 이 재건축 단지의 매매가는 보시다시피 3억 중반이었고 전세가는 2억 후반에서 3억 초반까지 있었습니다. 갭 투자금이 작게는 2천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 정도였는데요. 아직 만 2년이 안 된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가는 보시다시피 현재 6억 중반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평균 3천만 원 투자해서 수익이 만 2년도 안 됐는데 3억입니다. 3천만 원 투자해서 수익률이 1000%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저 단지를 산 순간부터 이미 다음 투자 대상지를 선정을 해놨습니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많은 단지들이 있는데 다 알려드리면 우리 먹을 게 없으니까 지켜보는 지역 중에 이제 한 군데만 말씀드리면 바로 대구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뭐 테이퍼링 조기 종료, 양적 축소, 뭐 금리 인상, 정책 변화 등 여러 가지 대변수들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자체적인 하락 요인으로 조정 지역이라는 리스크와 수급 불균형이 대구 부동산 시장을 급락시키고 있습니다. 더더욱 주목할 사실은 대구 부동산의 이 수급 상황은 갈수록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겠죠. 24년까지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요. 사려는 수요보다 팔려는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떨어지기 마련이죠. 무주택 기준으로 해서 2020년에 광주에 평균 3천만 원 투자해서 현재 수익이 3억이 불어난 이 원금으로 광주집 팔고 계속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대구에 투자하면 되겠죠. 2017년까지 많은 공급량이랑 또 조정지역, 부동산 규제 여파로 가격 조정을 많이 받고 억눌려 있던 부산이 2019년 중반부터 급등한 사례를 보면 대구 역시 지금의 이 하락 추세가 일생일대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타 지역을 떠나서 이 광주라는 같은 지역 내에서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봉선동의 2차를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거기서 번 수익에 조금 더 보태서 같은 지역 내에 조금 더 상급지 보시면 바로 옆에 불로초등학교가 있고 이마트가 있고 학원가가 조금 더 가깝습니다. 이런 상급지 쌍용 스윗 닷 홈으로 갈아타게 해도 되겠죠. 이렇게 이제 내가 집을 사고 난 뒤에는 반드시 현재 이 집보다 더 기대 수익이 좋아질 단지를 찾아놔야 내 투자금을 눈덩이 굴리듯이 계속 불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집 사고 반드시 해야 할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정리하자면 첫째, 내 집을 살 사람들이 대출 많이 받아서 살 수 있도록 KB 부동산 시세 올리는 거. 두 번째, 내 집 시세를 저평가되게 만드는 허위매물 적극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입주민들과 같이 신고하기입니다. 세 번째, 투자금을 눈덩이처럼 계속 불릴 수 있게 지금의 내 집보다 기대 수익이 더 큰 물건을 찾기입니다. 불인이들 모두 내 집 비싸게 팔고 더 좋은 물건 찾아가지고 투자금을 계속 불려나가서 경제적 자유를 찾으시라고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